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꽃을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정의 장세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많이 숨지기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들은 좀 조정이 있을 거고요. 이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2,550에 2,450, 상단은 2,550을 잡고요. 하단은 2,450, 중간값은 2,500 이렇게 잡고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자체가 주춤주춤할 때는 코스닥 쪽에서 매기가 많이 붙었어요. 테마주 위주로 강하게 붙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테마가 극성이죠. 지금 순환매의 테마들이 시장을 지금 주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테마를 함에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페이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코스닥 종목 중에 기관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과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의 바이오 관련 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되게 좋거든요. 이쪽으로 보는 게 좋고요. 오염수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우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 바이오, 반도체, AI 이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8월, 9월에도 좀 나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오늘 간밤에 잭슨 홀 미팅에 영향을 줬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긴축 유지는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미국도 역시 이제 조정의 라인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FOMC는 동결의 무게를 좀 두고요. 11월에는 인상 0.2 한 번 정도는 더 인상의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안전자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 이쪽은 내년까지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많이 안 좋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고요. PF에 대한 금융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시장은 좀 더 두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우리나라 시장 들어보면 코스피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시장.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의 강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3년 내내 팔았던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올해는 매수의 기조가 좀 더 보이고 내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의 그 수급 동향이에요. 외국인들의 비중은 거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 자금을 한 30% 정도 비중으로 들고 가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라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무게들은 상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중국의 리스크가 그 돈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조정을 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니까 조정을 즐기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힘들 거예요.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박스권에서 이 조정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하고요. 1시간은 우리가 스터디 상담. 이렇게 종목을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시간이 갖는다면 2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스피디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S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2,600원에 10%. 그래요? 제가 오래됐어요. 그래요? 제가 올해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삼성 SDS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이 코멘트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적금 종목이에요. 우리가 적금이라고 하면 싼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피드백, 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제 AI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뭐 네이버도 좀 AI 뭐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AI와 챗GPT는 이제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그게 하는 게 삼성 SDS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베이스가 좋고 그동안은 뭐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거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혹시요? 네, 더 살 수는 있는데요, 멘토님. 너무 오후에 꼭대기 가서 사가지고 이거를 네. 언제쯤 더 사야 되나 그걸 그러잖아도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이 종목은 추세를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될 거예요. 가격대는 네. 13만 7천 원, 요 라인에서 마이너스 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13만 7천 원 정도에 예, 사라고요. 예, 그때 사세요. 거기서 사서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러면은 10%면은 어느 정도 탈 때 타볼까요? 그 어떤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비중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실으면 될까요? 한 10% 정도 더 사세요. 아, 여유가 10%요? 되신다면 10% 정도 사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수급도 아, 많이 개선돼 네. 있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에서 AI는 삼성 SDS 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차트를 보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차트 꼭 보면 한번 상담을 아, 멘토님하고 받아보고 싶었어요. 예, 지금 사시면 좋아요. 그 다른 거 하지 말고 아. 그냥 이거 사놓고 기다렸다가 목표가를 기다릴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사놓고 가져가시면 되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근데 그동안에 막 근데, 예. 주가를 왜 눌렀냐면 거버넌스 지배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뭐 삼성의 세금 때문에 SDS의 주식을 많이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너무 지루해가지고요. 오래돼가지고 이거 한 그러셨구나. 3년 됐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게 조종이 아유. 2년 주기로 돌거든요. 2년 동안 떨어지면 네. 1년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그 주기예요.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긁고 가서 그럼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까? 그게 또 19만 원, 걱정. 19만 원 정도는 18만 원. 예, 요 라인이 목 라인이라 그래요. 넥 라인이라 그래요. 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네,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정도 그때 가면 얼른. 그때 전화 주세요.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멘토님하고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그 아침에-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아침에 일찍 전화 주면 돼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맨날 일찍 하려고 노력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아. 수익을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좀 들고 가보세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옵티팝. 매수가 비중은요? 10,650원에 1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 사신 이유. 제가 조금 되었는데 그때는 모멘텀 대지 시장이시고 모멘텀으로 샀는데 네, 제가 대응을 잘 못하고 어제도 9,300원까지 네. 올랐는데 대응을 못했어요. 네, 이거 뭐 동물 진단 쪽이거든요. 옵티팜 자체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파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아주 커가는 건 맞는데 기업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는 테마주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가총액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시가총액 이렇게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돼요. 시가총액은 어디 있어요? 보면 HT에서 보면 이 회사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을 보면 1,100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죠? 작은 거면 변동성이 빨라요. 그죠? 그럼 변동성이 빠르다는 거는 실적 베이스보다 뉴스나 제조 따라서 수급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사진 않아요. 거의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그 많은 이유가 실적 베이스가 안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튀면 매도라 그래요. 딱 한번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탄력이 되게 좋아서 수익이 되면 끌고 가지 말고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금양을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매매할 때는 이 좀 순발력 있게 매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우리 봐야 될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 거래가 들면 움직이고 거래가 안 들어오면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네.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들었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 종목에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뉴스에 있었죠. 네.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특징주가 있어가지고 같이 따라 움직인 거거든요. 여기가 네. 강하게 특징주가 나와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인슐린 대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매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게 사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 잘 팔아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잘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 꼭 팔아야 돼. 그래요? 꼭 팔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윗꼬리라 그러잖아요. 윗꼬리라는 건 윗꼬리 이렇게 길게 삐죽하게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윗꼬리가 나오면 매물 소화라 그래요. 그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막 던지니까 이거를 받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가 터진 거고, 위에서 윗꼬리는 뭐예요? 누군가 팔은 거야. 이제 이거 떨어지겠구나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날 이 꼬리 있잖아요. 윗꼬리 안에 양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 양봉이 있으면 위로 한번 칠 거예요. 요렇게 여기 안에 또 양봉이 하나 딱 들어온다 그러면 위쪽으로 칠 확률이 많이 있으니 내 매수가에 매일같이 매도 걸어 놓으세요. 매수가에? 예, 매수가가 지금 1,650원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 1,600원에 매도를 걸어 놔요. 매일. 주문 넣어놔요. 1,600원에. 예, 주문을 계속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1,600원에 멘토닉? 예, 매도 걸어 놓으세요. 계속 주문 넣어 놓으세요. 한 번은 튈 거예요. 이 종목 조만간에 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어놓고 매매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지켜봐야 돼요. 그럼 못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문을 매일같이 아침에 걸어놓으세요. 매도 걸어놓으세요. 한 번 튈 거예요. 그때 한번 매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또 올라간다고 더 끌고 가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KTIS 매수가 비중은요? 3,200원에 5%인데요. 네. 그 4,000원 올라갈 줄 알고 먼저 3,500원 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건지 더 놔둬야 되는 건지가 모르겠네요. KTIS는 AICC라 그래요. AICC라고 이제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이 콜센터, 전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요. 그런 이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보면 KT의 주가도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컬시스트 컬렉트콜 이쪽 회사 쪽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빵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면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지만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엊그제도 보면 여기 보면 강하게 움직였다가 여기 보면 쭉 빠졌어요. 쭉 빠졌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가벼워서 그래요. 여기 보면 뭐 변동성이 뭐 1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보합이 끝났어요. 쭉 빠졌죠. 그거 뭐냐면 무서워서. 막 움직임이 되게 세죠.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변동성이 센 것들은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4,000원 정도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500원. 3,500원 넘어가면 이 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500원 넘어가면 비중이 좀 작네요. 그죠? 네. 3,500원 넘어가면 일단 그럼 매도를 쳐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500원.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파셔야 돼요. 이번에도 왔었잖아, 3,500원에. 4,000원 갈 줄 알고서.
이런 종목은 딱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네. 우리가 보면 백화점 다이소 있죠, 다이소. 네. 다이소는 싼 물건들이 되게 많죠. 네. 종류가 많죠. 네. 근데 우리가 거의 다 보면 한 번 쓰면 버리는 물건들이 되게 많지 않으세요? 참. 그렇죠. 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 조그만 건 다이소 종목이에요. 한 번 쓰고 AS 받는 게 아니라 버리는 종목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익이 딱 주면 빨리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네. 올라갔을 때 네. 3,500원에 팔았다가 네. 또 밑에서 또 사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요번에 팔고서 지금 샀으면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 이거 3,500원에 팔아서 밑에 떨어지면 또 네. 사야지라고 이 종목 보다가 옆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면 그 종목 사요. 이거 안 사고.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사야지 하고 있다가 이거 좀 기다려 빠져야지.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거 움직이면 그거 사버려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정도면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파동이 많아가지고 예, 이 올라갔다니. 심은종이에요. 이게 심은종 시가총액 조그만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00원 팔 수 있으니까 그때 꼭 파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요일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스폴세 네, 매수가 비중은요? 33,541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신재생 쪽이고 수소 쪽이라서 네.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2년 전에 샀는데 이게 타고 나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식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수소 모멘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소 모멘텀이 센 모멘텀은 아니에요. 뭐 전기차나 뭐 신재생, 태양광 원전보다는 약해요. 파이가 되게 작거든요. 전 세계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화석. 네. 화석 연료예요. 화석 연료. 화석이죠. 화석. 네. 그다음에 뭐 가스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신재생에는 태양광 뭐 이런 수소 이런 되게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되게 미비하다는 거고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 그죠?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예, 실적 좋아요. 네, 실적은 괜찮더라고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좋으면 이 회사는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실적 보면서 안 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회사는 좋아.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 베이스가 좋은데도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만든 거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그건 모멘텀이 약한 거예요. 돈을 잘 버는데도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60일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60일선 검은 선 있죠. 여기 우리가. 네. 검은 선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 검은 선 보이죠? 검은 선. 네. 검은 선이 어때요?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검은 선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검은 거가. 근데 여기서 계속 버티면 돼야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거 우리가 좀 알면 이해를 하면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실수와 착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은 선이 뭐냐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보면 2년 주기로 거의 돌아와요. 2년 주기, 2년, 3년 주기로 돌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2년 주기. 언더퍼포, 2년 주기. 한번 고점 찍은 것들이 검은 선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밑으로 간다고 하면 거의 많이 빠지면 2년, 더 긴 거는 4년 떨어져요. 주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고점 찍고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 나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는 거 주식을 사지 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알겠죠? 그게 조종이라 그래요. 그게 조종. 그런 걸 우리가 좀 알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죠? 배웠습니다 오늘. 네, 그거 꼭 배워야 돼요. 왜 그래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오늘 배웠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형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의 심리의 영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 인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은 펀드메탈, 실적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기와 그다음에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막 초전도체 반도체 관련주 막 급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기 때문에 심리 때문에 이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손해는 볼 수 있어도 좀 더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닥 라인이에요. 그래서 더는 사지 말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추가 매수 왜 안 해야 되냐면 이거를 있잖아요. 20% 사야 이게 영향을 줘요. 근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추가 매수 때문에 제가 들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돈을 가둬둘 필요는 없어요.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굳이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우리가 더 사서 단가를 내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선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얼마 선까지가 아니라 이 종목은 네. 21,0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사세요. 21,000원. 근데 그때부터 추세가 돌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홀딩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전문가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게? 이거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팔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안 하고 21,000원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때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때까지만 네, 조금만 네, 힘들더라도 수고하십시오. 그때까지만 좀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최고의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드림 시큐리티 3,30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셨다가 이번에 튄 거예요? 아니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리 사놨습니다. 아, 미래 사놨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사셨어요, 혹시? 지난 겨울에 샀어요. 오래되셨네요. 그죠? 예.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보안 관련주잖아요. 이거 시큐리티 관련주. 예. 예, 보안 관련주라고 그거. 예. 근데 이 보안 관련주는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아요, 애들은. 예. 실적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좀 천천히 가요. 잘 안 움직여요. 이슈 있을 때만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 종목 잘 안 움직여요. 뭐 시장에 이슈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보안 시큐리티 관련주들은 좀 모멘텀은 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는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우리가 이거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요. 단기요? 예. 그럼 팔았어야죠, 벌써. 팔았어야 되는데 밑이 빠르더라고요. 빠르죠, 당연히 이 종목은 호가가 얕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단기로 예.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 이거 하루 종일 볼 수 있으세요? 거의 보기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3,800원, 3,900원 한 번 더 채워요. N자 꺾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 5일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은 이제 테크니컬 방법으로 본다면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가, 그다음에 여기 저가 이렇게 봐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딱 중간값이 딱 끝났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지라인.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이 테크니컬 분석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시큐리티 관련주 실적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빨리 수익 내고 팔 거면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에 해당을 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거래량,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눌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값이에요. 딱 중간값에서 끝났죠. 얘. 중간값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 딱 끝났죠. 더 안 밀렸죠. 이게 마이너스 6%예요. 그다음에 이 거래 어때요? 거래 죽었죠. 예, 죽었어요. 예, 이 물량이 다 안 나간 거예요. 아직 요 거래 물량이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칠 거예요. 한 번 더 밀렸다가 빵 튀면 그때 팔아 오르세요. 그럼 혹시 선생님 장기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얘는 단기보다는 장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기로 볼 때는 우리가 월봉을 많이 봐요. 이게 아까 예, 얘기했지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월봉을 잘 보고 그다음 또 하나 잘 봐야 될 건 뭐예요? 수급. 예. 내가 아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요라고 했을 때는 이 뭐를 봤냐면 실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요 안 사요? 사요. 많이 사요. 많이 사잖아요. 이게 빨간 것들 있잖아요. 그래프 이거 빨간 예, 예. 거 있죠. 이게 6개월 동안 많이 사더라고요. 예. 많이 사죠. 그 왜 사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실적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AI나 챗GPT나 이런 이 IT 쪽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보안 쪽이 되게 이제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자리예요. 이게 꺾이는 자리거든요. 파동 자리. 예, 예. 이게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마시고 이 예, 종목은 예.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4,400원까지는 끌고 가볼까? 아, 예. 이거 잘 보시는데요? 잘 보는데? 예. 잘 주식 잘 보시는데요? 많이 배웠어요. 저 김용 코치님 그거 보고 맨날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잘 보시네요. 일단 1차는 4,400원이에요. 4,400까지 보고. 예, 그거 거기서 10% 끌고 팔고, 가겠습니다. 예, 끌고 가다가 4,400원 넘어가잖아요. 그때 10% 팔고 10%는 들고 가봐요. 쭉. 아,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강연회를 하는데요.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뭐 조정이라는 거는 있고, 뭐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그 변곡 라인이에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현금화보다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훨씬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BD 테크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0에 10% 정도 되는데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에서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 거든요. 그냥 좋고 같아서 사신 거예요? 네. 어, 단기적으로 좀 네? 손들려도 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그게 궁금하다. 아, 그죠. 좀 이렇게 이 종목 무슨 회사예요? 무슨 관련주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로봇주 아니에요? 네, 맞아요. 로봇 관련주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되게 중요하게 돼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상반기에 로봇 관련주로 테마를 붙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실적이 있는 종목들만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삼성은 네임보, 그 다음에 LG는 로봇스타, 그 다음에 큐렉소, SPG 이런 실적이 있는 애들과 백그라운드가 있는 애들만 움직여요. 이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가 좋냐 안 좋냐? 안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성장할 수 업종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실적을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뭐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왜 못 가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실적이 아직까지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의 처져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조정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손해는 보지 않아도 돼요.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갖고 가는 거. 그럼 오래 걸리겠죠? 혹시 주식 공부 안 하시죠? 좀 어렵더라고요. 주식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안 하시면 손해 안 볼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손해를 수익을 낼 확률보다 손해를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내가 내 투자금을 주식을 산다는 건 내가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계속 끌려다니시지 않으세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 우리가 우리가 숫자를 알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숫자를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하라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이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방송과 뭐 주변인들로 뭐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떨어질 때도 되게 많아요. 뭐 TV에서 추천한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이거를 팔 수 있을까? 아니 팔지 없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되면 어려워요. 이 종목은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게 빨리 움직여요, 언제 움직여요라고 이거를 답할 수 있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요.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만 원까지 시간을 두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와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스베타스스 37,000원에 13%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샀어요.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아니, 그제 샀거든요. 근데 네. 그제 39,000원까지 올라가서 일단은 저기 먹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3번은 먹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번 먹고 한 달에 그냥 밀려버렸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도 엮여 있고 뭐 이스페타식스, 한미반도체 이거 다 고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주가라는 거는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분산이 일어나냐, 밑에서 분산이 일어나냐라고 이건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해야 돼요. 대응을 잘 못하시면 좀 손해 볼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주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냐라는 것들이에요. 올라가면 잘 팔아도 떨어지면 못 팔잖아요. 그죠? 못 팔죠. 이거 지금 못 팔죠. 손절 못 하시잖아요. 지금은 못 팔죠, 지금. 왜 그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떨어지면 그때 팔 걸 그럴 거잖아요. 아니, 일단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주식도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이거 더 손해 보면 더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힘드시죠. 다른 네. 종목들 다 시장으로 되게 어려워요. 시장이 왜 그러냐면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올라간 걸 안 사면 내 거는 다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중심을 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여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 가격 31,85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 4만 원 라인에 오면 그냥 파세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에 올라올까? 다음 주에는 올라올까요? 제가 그거 알면 제가 사지 않을까요? 그거 기대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혼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사지. 왜 우리 시청자님한테 정확히 답을 얘기해 주지. 제가 그건 못해. 제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올라가는 건 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다음 주에 올라간다 딱 해주면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사람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라갈 확률이 있어.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반등이 들어와. 아니요,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네. 제가 이거 베타스스를 6,000원에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방송에서, 어디 그분이 계속, 다른 그쪽에서는 이스베타스가 엔비디아고 해서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먹고 나와야 돼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좀 놔둬 볼까 그랬더니만 그날 느낌에 이게 물릴 것 같더라고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에 그래서 오늘 불가피. 위에가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 3개. 이게 주식은 3자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헤드앤솔저라고 얘기하는데 어깨, 머리, 어깨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 어깨가 내려가면 더 빠지는 조종이 되게 들어오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 어깨, 여기 머리, 이쪽 어깨. 근데 이게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이쪽이 깨진 거예요. 이게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을 좀 변경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왜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조종이 있으니까 좋은 종목도 떨어지면서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기술적 반등은 들어와요.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음. 예, 선생님이자 그러면은 저기 좀 올라올 때 되면은 그냥 뭐 4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3만 8천에나 한번 걸어놓아 볼 거예요. 계속. 그때 걸어놔 보세요. 한 번 더 올라와요. 예,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잘 네,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아,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유, 영광이네요. 아니요,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88,850원에 2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아, 참, 이 박스. 그때 예. 그 부장님이 사라고 갖고 딴 사람이 약하게 샀는데 그때 샀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아, 그러셨어요? 셀트리온은 예. 이제 박스권, 셀트리온 제어하고 셀트리온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셀트리온은 조금 이게 네. 단기적으로 볼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단기 매매보다는 그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도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우리 단기적으로 매매를 붙여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쭉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지금 또 사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은 여기 저점, 그다음에 여기가 고점. 이 안에서 움직여요. 이 밑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홀딩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더 나올 거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손해는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세요. 얼마에 팔지? 어떤 분도 10만 원에 판다고 그러더만. 아니 그냥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세요? 예,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감사합니다. 말고 한 종목은 좀 예. 내가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 언젠가도 나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네. 안 해갖고 나는 얼마나 나오면 박수만 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네, 이거 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9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9만 원까지요? 네, 9만 원 정도 가면 거기서 이제 10% 팔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가보세요.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9만 원 고맙습니다. 가면 안 팔고 싶어요. 그럼 팔지 마요. 안 파도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네. 그냥 좀 묻어놓는 건 셀트리온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 SDS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사놓고 올라오면 쭉 끌고 근데 가는. 88,850원에 샀는데 9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려갖고 가지고. 예, 불안하면 한 10% 정도 팔아놓고 10%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선생님.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KG ETS고요. 네. 19,900원에 10%예요. 아, 이거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슈 나와가지고 그죠? 네, 근데 네, 제가 들어갈 때 이게 네. 사실은 단타로 들어갔다가 네, 그때 너무 급락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네.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그때 이제 단타 들어간 거라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한꺼번에 쭉 빠져가지고 매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저께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높아요? 어쩌면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4월 21일 날 샀거든요. 아, 그때 왜 여기 막 그 쌍용차 때문에 사셨구나? 그때는. 네네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했어요. 아, 지금 요즘 또 이제 광산 또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네. 예, 그래서 좀 움직인 거거든요, 이거. 예. 2차 전지 소재 때문에. 이거. 네, 근데 이게 예. 모빌리티가 네. 중국 비아디하고 네. 국내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얘가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지 근데 모빌리티 이슈인데 네, 모빌리티 내가 이슈보다는 네. 그 2차 전지 광물 쪽 있잖아요. 그거 뉴스가 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뉴스를 보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금요일 날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는 네. 양봉 3개라 그래요. 양봉 3개 한번 예, 해보세요. 양봉 3개. 양봉 3개.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번 더 치면 일단은 반 정도 줄이세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거래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조정이 언제 들어오냐면 봉세개라 네. 그래요. 그래서 삼적 일흑이라 그래요. 양봉이 예, 세 개 예. 나오면 음봉 하나 나올 수 있고 양봉이 세 개가 완성이 되면 4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음봉이 나오냐, 4개의 음봉이 나오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매수가가 좀 낮으면 좋았을 건데 더는 사기 이게 대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싸나운 종목이에요. 이 네. KG 관련주들은 되게 싸나워요. 이거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는 사지 말고 잘 탈출하는 방법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러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 혹시나 월요일 날까지 한 번 더 갈까 싶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한 시간에 17,000원 보셨어요? 정도까지 시간 외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시간에는 살짝 빠졌네. 예. 물량이 좀 나왔네요. 예. 한 1.3일. 근데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렇게 시간에가 이렇게 착가할 때 시간에가 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1.3일이고 거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시간에가 이렇게 예. 빠진다는 거는 지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가에 밀리더라도 그때 팔지 마세요. 거기서 이제 네. 장중에 이게 꼬리가 네.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윗골이요? 예, 밑꼬리. 밑골이. 예, 윗꼬리가 아니라 밑꼬리.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시간에가 네. 마이너스가 뜨고 시간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시간에 빠진 종목들은 아침에 딱 밀렸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가 딱 보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네. 이제 그 꼬리 자체가 밑에 음봉이 딱 나올 거잖아요. 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장중에 꼬리가 들어와서 어제 전일 종가 있죠. 어제 종가. 그러니까 오늘인 네, 거죠. 네. 금요일 종가를 네. 지키면 금요일. 한 번 더 튀어요, 의로. 아, 그렇게 우리가 네. 판단하면 돼. 금요일.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양봉 2개면 바로 치면 좋은 건데 시간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네. 여기 종가보다 살짝 밑에서 시작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이 시작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장 오후장 있죠. 오후장. 네. 오전장은 밀릴 수 있어요. 오후장 밀렸다 오후장에 이렇게 꼬리를 주고 양봉이 들어온다. 여기 양봉이 들어오거나 꼬리가 윗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15,300원을 위에서 끝났다. 그럼 더 사버리세요. 한 번 더 사가지고 그때 그 다음 날 팔아버리면 돼요. 왜 그러면 거래가 세게 들어온 종목은 그렇게 핸들링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거래가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네, 거래가 네. 빠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네. 있고 이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이게 테크닉한 방법.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멘토님 지금 한 번 만약에 더 튄다고 하면 네. 이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인가요? 그러면 2차전지 이거 좀 커요. 내용을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면 네, 내용이 네, 좀 알겠습니다. 커요. 제가 내용을 네. 서치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튄 종목들은 최근에 네.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는 뭐 광산 관련주,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뭐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회사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뉴스가 네. 강하게 들어온 게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게 네. 좀 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번 장세에서 네. 앞에 한 17,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걸 좀 빠져나오려고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네. 거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튀냐면 네. 고점이 3만 원이잖아요. 네. 지금 저점이 얼마예요? 10,000원. 현 저점 10,000원이죠. 그럼 중간값이 어디예요? 15,000원? 중간값 3만 원하고 10,000원하고 중간. 예. 딱 생각해. 얼마요? 얼마지? 2만? 그렇죠. 2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요 2만 원에 여기 보면 여기서도 반등이 2만 원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값까지 올 수 있어요. 네. 버티면 여기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 같으면 버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있어요. KG ETS는 예, 실적들이 예. 백그라운드가 있고 쌍용차가 모멘텀이 또 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실적도 좋고 이제 또 음. 모멘텀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 같으면 버틸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아, 한번 버텨 한번 보세요. 그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이번 장세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 있어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이 주식이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낙폭이 큰 것들은 거의 어디까지 오냐면 5025라 그래요. 5025라니까요. 고점에서 얼마를 빠지냐 거면 50에서 60% 빠지면 저점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이게 어디까지 반등 들어오냐? 그러니까 허리까지 중간가까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중간값이 2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욕심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실적이 받쳐주고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좀 힘들고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세요. 이 종목 쌓아놓은 종목이라 네. 아래의 네. 변동성이 되게 셀 거예요. 그래도 그냥 좀 버텨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기 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아진산업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5,980원에 20%예요. 아, 잘못 산 것 같아요. 왜 잘못 샀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 70억인가 그 횡령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하한가까지 떨어진 데다가 처음에는 제가 저 자동차 부품 조이가 네, 자동차 부품 괜찮게 관리 실적 봤거든요. 좋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우리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네네. 사신 자리는 우리가 맨날 검은 선 얘기하죠. 제가 맨날 방송에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선이 무슨 선이에요? 이 검은 선. 이 추세선, 네, 이 추세선 깨질 때는 네. 사지 마세요라고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네네 혹시 맞습니다. 여기 어때?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 추세가 꺾이는 자리예요, 올라가는 자리예요? 검은 선이? 저는 이게 방송에서 몇 번 나오길래 한 8,000원까지는 보고 사실은 샀거든요.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 저 뭐 TV에서 얘기한다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확신을 가져서 이거 TV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좋다고 얘기하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주식하는 사람 다 떼돈 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내가 잘못 산 건데 방송 얘기하시잖아요. 네, 예.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예. 옛날에도 이거 아진 사람을 쭉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 우리 네. 방법을 하나를 알면 아까 이 추세, 네. 실적이 좋은 건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더 먼저 반영이 돼요. 그게 땡겨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든 네. 이슈들이 먼저 땡겨놨다 주식이라는 거 조정을 줘요. 그때 우리가 이 종목은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60일선 보라고. 60일선 꺾이면 사지 마요. 왜 그럼 더 빠지니까. 그 자리예요. 예. 이 자리는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네. 주면 이게 갭 떨어진 자리라 그래요. 갭파라 그래요. 그 여기까지 올라와요. 네. 그때 파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5,500원 라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5,500원 선요.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습니다. 자, 2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디하게 상담할 예정이니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